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gx의 연속성에 관해 묻고 있기 때문에 가에 나와 있는 식은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겠죠?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조차 하나의 힌트가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0인 위치에서 그죠? gx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많이 안 많이 친구들 이해하겠니? 근데 이거는 당연히 fx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gx가 연속이 되게 하는 fx의 조건은 무엇이냐 라는 건데 fx는 3차 함수잖아요? 만약에 fx가 x와 x 더하기 3을 동시에 인수로 갖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촤촤촤 약분이 된다면 여기 뭐가 하나 남겠어요? 1차식이 하나 남겠죠. 1차식은 반드시 0이 됩니다. 1차 방정식이 해가 없을 순 없잖아.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둘 다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안 가지게 되면 얘 혼자 3개 인수를 가질 거 아니야. 그 중에 2개를 엮어서 허근을 만든다고 해도 또 1차 방정식이 남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x와 x 플러스 3 둘 중에 하나만 fx가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식의 모양을 보고 뭘 깨닫는 거냐면 fx는 x와 x 플러스 3 중 하나만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텐데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자연수 조건, 최소값 이런 것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fx가 x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식이 아니야. 얘는 0이 안 돼야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얘는 0이 안 돼야 돼. 0보다 반드시 커야겠지. 아래 볼록이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g0은 1이라고 했는데 g0은 뭐냐면 x 약분해버리면 b분의 3이거든. 이게 1이어야 되니까 b가 3임을 알려준 거야. 그 다음 판별식 써봐야겠지.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거 12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네거티브여야 되죠. 중근도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a는 f1이 자연수라고 했고 b가 자연수니까 a가 정수이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잖아. 예. 마3, 마2, 마1, 0, 1, 2, 3 f1 자연수 조건이 되죠? 예, 됩니다. 왜냐면 b가 이미 3인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마3이어도 없어지고 자연수 나옵니다. 나오니까 g2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g2가 지금 얼마냐면 약분한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7 더하기 2a분의 5가 되거든요. 얘 최소값을 알고 싶으니까 분자가 제일 커야겠죠. 절대값이 분모가 a가 3일 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a에 3을 집어넣으면 13분의 5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 관찰해 보겠습니다. fx는 x 플러스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뭐 cx 플러스 t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얘는 여전히 양수여야 될 거고 맞니? 여기서 g0을 구해보면 0 나와버리죠. 여기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g0이 1이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값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거네. 그죠?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니?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발견하시면 제 생각에는 문제의 90%를 푼 거다. 알겠죠? 네. 이걸 발견했는데 문제를 틀리긴 존나 어렵습니다. 저걸 발견하면 거의 다 풀었다고 봐야죠. 네. 11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3은 f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마3의 좌측과 0의 우측은 fx를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마3과 0 사이에는 fx를 어떻게 하겠다? x축에 대칭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gx를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gx를 평행이동 시킬 건데, 평행이동 시키는 건 곱할 건데, 불연속인,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힌트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값이 1개다. 이런 얘기고요. 이해됐죠? 근데 gx는 반드시 마3과 0에서 불연속입니다. 저게 0이 아닌 이상. 마3의 함수값이나 0의 함수값이 0이 아닌 이상 반드시 불연속이죠.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불연속 이해하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제 3차 함수를 그냥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 알았지? 예. f-3과 0이 같다고 했잖아. 맞잖아. 예. 그러면 뭐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마3, 여기가 0 이런 식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는 함수를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도 함수를 그대로 쓸 거예요 라고 얘가 말을 했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근데 x축이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여기가 x축이 아니고 이 다른 데 있다.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다른 데 있다. 뭐 이런 거야 이거. 다른 데 있다 라고 하면 얘가 이때는 그냥 연속이 되죠.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절대값 연속 안 된다. 절대값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연속이 된다고. 아니 건너와야 되니까. x축 대칭이니까. 맞잖아. 선생님 근데 여기가 x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기 자체가 x축이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연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맞잖아. 내 말 듣고 있어? 근데 그러면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연속함수끼리 곱했는데 불연속인 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조건을 줬어요. 연속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야. 연속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만 보고는 불연속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얘랑 같이 보면 반드시 불연속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gx는 x는 마이너스 3하고 0에서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의 이유는 뭐겠어요? 좌우 극한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예요. 얘를 연속을 만드는 방법은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뭘 해야 되죠? 함수값이 0이 내를 곱해야 되죠. 곱의 연속성에서. 근데 이건 두 함수의 곱이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곱의 연속성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그냥 해석한 겁니다. 물어본 소재가 뭔가를 확인한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gx 곱하기 gx-3은 x는 0에서 연속이냐? 이 그림 가지고 갈까요? 여기 x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예. 근데 x-3 평행이동이니까 0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되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0에서 불연속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맞잖아. 예. 그런데 x-3은 이걸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든데 얘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얘의 위치가 여기로 올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다음에 여기를 평행이동한다면 얘의 위치가 여기로 올 거예요. 근데 둘이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0의 좌우에서 얘들의 부호를 관찰해보면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제곱한 효과가 나는 거지. 내가 그랬지, 연속이 되게 하려면 제곱하거나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함수값이 0인 애를 곱해야 한다 라고 했잖아. 이해됐어? 예,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연속이 돼버립니다. 기억부터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 불연속의 근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불연속이 뭐냐면, 뭐 때문에 불연속이냐면 좌우 극한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평행이동 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당연히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얼마든 중요하지 않아요. 좌극한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맞잖아. 부호가 다른 것,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른 것들이 곱해지니까 똑같이 음수가 되면서 연속이 돼버린다고. 0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평행이동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봐봐. 내가 부득이하게 그림 한번 더 그릴게. 봐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아무데나 그어가지고 여기를 뭐 y는 f0이라고 했다 이거야.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이었다고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x축은 불행하게도 여기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gx를 그려보면 이렇게 였던 거지. 존나 불행하게. 우린 불행한 데 시계 왜 자꾸 웃고 있는 거 같지? 아무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 0의 좌우에서 얘 y좌표와 얘 y좌표는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우극한이 들어가게 되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다 누굴 곱할 거예요? x-3을 곱할 거죠. 그럼 실제로 누굴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되죠. 얘를 땡겨오는 거니까. 그럼 얘의 좌극한 얘 y좌표하고 얘 y좌표를 곱한 거랑 얘 y좌표하고 얘 y좌표를 곱한 거랑 비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연속상의 판정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값을 갖고 보면 반대겠죠. 그럼 평행이동 안 하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0 근처에서만 본다 생각하면 0 근처에서만 0을 포함한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렇게 해서 판정하시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됐니? 됐어요? 됐어? 자, 이제 니은 설명해 볼게요. 니은은 만약에 얘가 이제 K에서 불연속인 실수의 K 값이 하나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저게 F-6 마3하고 0은 반드시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예. 마3하고 0은 반드시 불연속이라서 gx 곱하기 gx-3이 불연속인 실수 k 값이 한 개라는 말은 마3하고 0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이 gx가. 근데 gx-3의 입장에서 보면 마3하고 0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0하고 3에서 불연속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사실 니은을 판정하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한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 마3하고 0하고 3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통해서 0은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 거야. 미리 확인하기 시킨 거야. 그럼 남은 건 누구 있어요? 마3하고 3밖에 없죠. 그런데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한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마3에서 연속이고 3에서 불연속이거나 3에서 연속이고 마3에서 불연속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X는 마3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마3에서 GX의 좌우칸이 다르게 들어오죠.
그럼 이때 gx-3의 함수값은 0이어야 됩니다. 고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때 g-6은 g-6은 사실 뭐가 같아요? f-u가 같습니다.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x는 3에서 연속일 때 g 3에서 연속이다 3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g3이 0이어야 되죠. 왜냐면 얘가 이제 연속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예.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니까 g3이 0이어야 되는데 g3은 뭐하고 같냐면 f3하고 같습니다. 둘이 동시에 성립하진 않아요. f-6이 0일 때 f3은 0이 아니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불연속이 한 개니까. 그 다음에 f3이 0일 때 f-6은 0이 아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참이긴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은 보기에 f-6은 0 또는 f3은 0이다 라고 적혀 있었으면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는 그리고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0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불연속인 K값이 함께 꼭 있어야 돼서 이게 동시에 0이 되면 불연속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얘를 이렇게 고칠 거야. 죄송합니다. 예. 학원에 있어서 다행이죠. 예, 하여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니은은 참인데 또는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0이어서 저게 0이 되는 거지 둘 다 0이어서 0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디귿 함수 gx 곱하기 gx-3이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마삼일 때 라는 말이죠. 맞잖아. 어차피 마삼 아니면 3밖에 불연속이 가능한 점이 없는데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그럼 k가 마삼일 때라는 얘기예요. 디귿은 K는 마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F3은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fx는 x-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꼴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디귿도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이런 꼴인데 아직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f-3은 f0하고 같다를 여기다 사용해서 미정계수를 하나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귀찮아서 냅뒀어요. 알겠죠? 냅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fx는 0의 실수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 했죠. 근데 현재 3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남은 합은 마사여야 돼요. 남은 합은 마사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x는 마사를 중근으로 갖는 케이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실근만 더하는 겁니다. 진짜 모든 근의 합이 아닙니다. 모든 실근의 합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이 이해되니? 이해돼? 오케이. 근데 x는 마사를 중근으로 가지면 fx가 x-3 x 플러스 4의 제곱이란 말이지. 이때는 f4 마삼하고 f0을 넣어서 비교해 보시면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8이고요. f 마삼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육이네요. 둘이 같지가 않아요. 둘이 같지가 않아서 이거 탈락. 이렇게 쓰려고 제가 아까 미정계수를 굳이 하나 줄이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라고 하면 두 실근일 때 이게 지금 집합이니까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거든요. 많이 친구들? 맞아요? 예. 그럼 마사가 합이다 라고 하면
fx는 x-3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 이런 꼴이에요. 위로 올려줄게요. 그잖아. 왜냐면 여기 합은 마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친구들? 이해됐어? 네. 자, F0을 구해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b예요. F 마3을 구해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6 곱하기 b 마이너스 3이에요. 이 둘을 연결 지으면 b가 얼마 나오냐면 6 나오거든요. 그지? 그럼 여기다 6을 집어넣어 버리면 실근이 막상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려운 지점은 이거예요. 여기 플러스 4라고 썼지만 얘가 말하는 이 마사는 실근만의 합이기 때문에 실근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지금 되는 게 없는데요? 근데 애당초에 이 둘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fx는 실제로 이런 모양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학생이 수학을 좀 더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집합은 중복원수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3, 3 마사가 아니라 3 마사가 되죠.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는 f 마3이 얼마예요? 36? 맞냐? 근데 f0도 36이에요. 같아요. 얘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죠? 예. g 마일은 저 범위에서 마이너스 f 마일이라고 갔거든요. 근데 f 마일이 얼마냐면 48? 그럼 마이너스 48이네요. 그래서 디귿 보기가 참이 됩니다. B 111번은 상당히 어렵다 문제가. 그죠?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거 최근 기출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 되게 내고 싶을 것 같아. 학교 시험에. 제가 기출문제를 해마다 풀잖아요.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서 정리한 게 언제부터냐면 2020년부터거든요. 그때는 저 체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개판이긴 한데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시작을 했고 최근에 좀 체계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여튼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한 3, 4년은 집중해서 푼 거잖아요. 연도는 짧지만 제가 한 학기에 최소한 100개 정도는 풀기 때문에 푸는 양이 상당해요. 과정 다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정 과정이면 그래도 한 3, 40개는 풀어요. 예. 근데 그걸 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 연도의 기출문제를 의식적으로 학교 시험에 포함시키려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저는 항상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임박해가지고 막 기출문제를 다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2, 3, 2, 이런 애들 위주로만 봐도 저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그 이전 기출문제는 안 보고 싶었어도 이미 막 센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안 보고 싶었어도 많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해도 시험에 나오면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예상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지. 어떻게 맞춰? 어렵잖아. 물론 맞추면 잘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시험 앞두고 기출문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6번 비 안 끝나겠다. 아이씨. 116번 하면 집에 가야 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죠. 알겠죠? 네. 두 양수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4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요거 양수 조건은 흔하지만 b가 왜 꼭 하필이면 3보다 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문제를 풀 때 쓴다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 중에 b가 3보다 크다는 사실이 없으면 이걸 판정할 수 없군, 이런 게 발견되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야.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아무리 풀어도 b가 3보다 크다를 사용할 일이 없어. 그럼 잘못 풀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gx가 실수 전체 집합이 연속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fx 2차 함수니까 요거 연속 함수고 요거 연속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0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x는 0에서 연속이란 말이죠. x는 0에서 연속이란 말이니까 그냥 무슨 뜻이냐면 3f0이 af 마 b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연속 조건 다 이미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다 사용한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G4의 값을 구하시오. G4를 구하려면 fx를 확정시키면 되는 거죠. 물론 a, b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G4라는 놈은 결국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fx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 구해야 할 것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알겠죠? 자 이제 박스를 봅시다. 극한이 존재하느니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평가원에서는 그럼 존재하지 않는이라고 주면 니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궁금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3과 6뿐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일단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극한의 형태는 좀 불편한 형태입니다. 왜냐면 양의 제곱근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빼기 때문에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여기 사이에 부호 바뀐 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GT의 제곱이 사실 사라지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복잡한 식이. 그래서 이 모양은 저대로 풀어도 뭐 안 풀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더 편리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저 절대값이 들어간 근호와 절대값 복잡하게 섞이는 저 식은 0이 될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분자에는 gx의 절대값만 남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 같죠? 자 이제 마3은 실제로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3의 좌우 접근에도 우리는 gx의 식 대신에 얘를 갖다 쓰는 거지 얘를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x가 마3의 좌우 접근하잖아. 그럼 음수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얘를 가지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x가 음수이면 어차피 gx는 x 더하기 3 곱하기 fx가 된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x를 마3으로 보내요. 근데 gx가 x 더하기 3을 한 개 가지고 있죠. 한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약분을 했다고 해도 x 더하기 3은 분모에 하나가 남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 네, 분모가 하나 남을 거니까 상관없다. 근데 t에 마3을 넣었을 때가 문제야. 그러면 gt의 절대값이 약분이 다 돼버리면서 어차피 극한 존재하지 않네요 얘는. 네. 그렇네요. 일단 t가 마3일 때
왜냐면 마삼하고 6분이라고 했으니까 마삼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뭔 생각한 거냐면 그럼 얘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t는 극한값이 아닙니다. 여기다 실제 마삼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g 마삼이 되는 거죠, 쟤들이. 근데 여기도 g 마삼이 될 거잖아요. 여기도 g 마삼이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의 좌우에 접근하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사실은 2배의 g 마삼 아니다. 2배 필요 없네. 얘가 근호 밖으로 나오면서 g 마삼의 절대값이 되겠지. 근데 얘들 다 약분해도 어차피 뭐 누가 남았어요? 0으로 가는 게 2개나 남아있으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g 마삼이 0이기 때문에. 됐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같은 이유로 t는 6일 때 극한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g6도 0이어야 됩니다. 아까 저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g 마삼이 0으로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g6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뿐이라고 했잖아요. 뿐이라고. 그죠? 예. 그러면 마삼하고 6을 제외하면 gx를 0이 되게 한 애는 없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죠? 마삼하고 6을 제외하면 gx를 0이 되게 한 애는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될까? 이차함수였죠. 예. 2차 최우선에서 1인 2차함수 fx.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G6이 0이 된다고 했잖아. G6이 0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GX라는 애들은 뭐냐면 어쨌거나 fx의 함수값하고 뭔가의 곱이야. 이제 이건 6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마3이라서 마3일 때는 gx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6일 때는 gx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거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잖아. 그지? 예.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제 그걸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구나 라까지 알았단 말이야. 근데 마3하고 6을 넣은 것만 0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 쌤아 무슨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예. 그러니까 마3하고 6 말고 다른 걸 넣었을 때 0이 돼버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날 거라서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생각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마3 있죠. 그죠? 예, 요 마3 때문에 fx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fx가 x 플러스 3이 아니고 다른 걸 인수로 갖는다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애들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인수를 아예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예 갖지 않는다. 그건 좀 이따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갖는다고 합시다. 알겠죠? 예, 왜 갖는다고 하냐면 만약 이거 말고 다른 걸 갖게 되면 마3하고 6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개입하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이제 이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fx 인수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잖아. 그죠? 예. 그러면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x 더하기 3 그리고 x 더하기 b 마이너스 6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선생님 x 더하기 b 마이너스 6은 갑자기 뭐예요? 자, 아까 6일 때도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6일 때는 얘를 따라간다 그랬죠. 맞잖아. 6일 땐 얘를 따라간다 그랬지? 양수니까 얘를 따라가잖아. 근데 G6이 0이랬잖아. G6이 0이랬으니까 A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6 더하기 양수니까 6을 넣었을 때 그럼 0이 된다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fx는 인수를 꼭 가져야 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개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보면 G6이 0이어야만 극한을 갖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근데 6을 gx에 넣는다는 건 양수이기 때문에 x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건 6 더하기 a라서 양수 조건에 의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0이 된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x를 일단 인수를 안 갖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f6-b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f6-b가 0, 그러니까 fx에다가 6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맞잖아. 6-b를 넣었을 때 0 되잖아 이게 지금 x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g6이 0이다 때문에 이걸 찾은 거야.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알아듣겠죠? 여기까지 다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fx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b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됐잖아? 그죠? 예. 자, 이제 fx-b를 써볼까? 그럼 얘는 x-b 더하기 3 그리고 x-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6을 넣으면 0이 돼요. 실제 6을 넣으면 0이 되죠. 네, 그래서 G6이 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잘 봐. 이게 0 되는데도 궁금하지 않아? 이게 0 된다고 해보면 x가 얼마일 때 0이 되는 거지? b-3일 때지. 이걸 쓰게 되죠. 오, x에 뭘 넣어도 0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G6은 0이라고 썼지만 0이 된 애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냐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마3하고 6밖에 없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어. 이해하겠니? 이 양수에서 0이 안 되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gx는 x 더하기 a fx-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g6이 0이 되는데 g6을 써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6 더하기 a f6-b죠. 그죠? 예. 그래서
F6-B가 0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쓴 거라고요. 여기까지 다 되겠니? 네. 근데 내가 0 되는 값이 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마3하고 6밖에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 다른 게 더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얘가 뭐 해야 되냐면 x 더하기 3의 제곱이어야 돼. 그럼 얘는 x-6의 제곱이 되면서 이 뿐이라는 말을 만족하겠지. 더 이상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0이 되는 게 없거나 아니면 있을 거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마3하고 6밖에 없어야 된다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또 생기잖아. 또 생기니까 또 안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B는 실제로 얼마냐면 9예요. 근데 실제로 B 9를 넣어보면 저 위에 게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밑에 게 x-6의 제곱이 되죠. 실제로. 그래서 마3하고 6일 때만 0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3F0은 27이죠. AF-B라고 되어 있는데 AF-9겠죠? 그죠? 예. 요게 36A예요. 그래서 A가 4분의 3이에요. 결론. G4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4 더하기 4분의 3. 그리고 F-5예요. F-5는 얼마죠? 4네요. 그래서 1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핵심적인 건 요 극한의 모양이었습니다. 요 극한의 모양에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0이 되면 되는데, 그죠? 예, 분모가 0이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모라기보다는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GT가 0이 되면 되는데, GT가 0이 되는 위치가 마3하고 6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GX가 0 되는 값이라는 건 실제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fx가 0 되는 값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3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곱해놓긴 했지만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fx도 x 더하기 3 이것만 인수로 갖고 있고 fx-b 얘도 x-6만 인수로 갖고 있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극한이 언제 존재한다라고 말했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쉬울 텐데, 이럴 때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럴 때 밖에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이 다시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니? 예. 알겠니? 118번은 엄청 어려워요. 근데 뭐 때문에 엄청 어렵냐면 케이스 분류를 다 해서 뭔가 망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텐데, 혹시 이걸 다시 풀어보고 싶은 친구는 뭘 생각해보면 되냐면, 이게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복잡한 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가장 복잡하게 그려질 것 같은 거 골라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도 딱 그것만 설명할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그 출력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냥.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삽질을 하는 학생들은 그 삽질을 보여줘 봐야 딱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문제를 당연히 가장 복잡한 그래프를 가지고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해서 가장 복잡한 그래프부터 시작을 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